지금 이제 이 대법에서 5월 1일, 그러니까 모레죠. 3시에 이재명 선거법에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와, 뭐 24일, 뭐 25일 뭐 연달아서 대법에서 뭐 이 이재명이 선거법을 다루더니 와, 이렇게 5월 1일 날 3시에 선거법 결론을 낸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5월 1일 지정에 이재명이가 법대로 하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법대로 하겠죠라는 거는 이재명이가 또 손을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요? 이 끔찍함, 이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7일 증인신문 출석하느냐, 27일 날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나왔는데 뭐 여기에는 침묵을 하더니 한동훈이가 5월 1일 지정하는 데는 법대로 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오늘자 아까 이제 6시 43분 이 뉴스에는 뭐라고 했느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법원이 5월 1일 날 이제 선고일 3시로 정했다 하는데 이재명이 그 얼굴 표정 한마디로 떨떠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대법원에서 이 선거법이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제 법에서 이재명은 당연히 여러분 유죄입니다. 근데 이 선거법 이 상고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무죄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 한 거는 왜 무죄냐? 그러니까 20일, 24일 이제 대법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 나온 내용을 아마 다뤘을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재명이 무죄인 거는 이재명이 한 거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말장난 중에 말장난인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냐? 딱 이 3가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인식이지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뭐 김문기 씨를 알면은 이게 인식의 문제면은 아니 안다 모른다 이 인식한 거 이거 자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게 얼마나 선거법에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 행위를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로 어떻게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를 어떻게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그 많은 사진과 김문기 씨의 생생한 영상 증언과 그런데 그 사진을 확대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22일과 24일에 대법관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첫째, 이제 무죄를 주려고. 조희대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희대가 권순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준다. 무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이 유튜버들과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파기 작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대법원에서 이재명은 유죄야. 응? 김문기 씨 알았고 김문기 씨랑 골프 쳤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다 얘기했잖아. 협박 없었다고. 성남 시에서도 얘기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인섭이가 이미 유죄를 받았어요. 공범들은 다 유죄 받아갖고 감방에 있는데 이 이재명이만 지금 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파기 자판을 만약에 대법원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모든 피선거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자격. 그래갖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일 내에 파기 자판을 통해 갖고 이재명이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기 자판이라는 건 뭐 이재명이가 예를 들면 유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파기 자판으로 이 형이 뭐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진 게 뭐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접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파기 환송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나 이런 경우로 많이 보셨죠. 이거 대법원이 보기에 와 이거는 유죄인데 어떻게 무죄를 줬어. 우대법이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죄 취지로 다시 고법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저는 이런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왜 5월 1일 3시에 이렇게 고속으로 빛의 속도로 잡았냐 이거예요. 저도 이제 이 박영재라는 사람이 좌파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무죄로 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더구나 대통령 되고 나서 재판하게 되면은 그건 뭐 무죄겠지. 제가 이제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요 5월 1일 날 3시에 한다. 이 기사를 딱 보니까 왜 5월 1일이지? 그럼 후보 등록 전이잖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꽤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 고문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5월 1일 3시에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는 걸 보고 와 이거는 좀 something happen 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데미안님 말씀처럼 일부는 파기 자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법의 체계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말도 이 로우 뭐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이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이 된 거예요. 뭐 일본 용어를 우리가 철학 용어라든가 뭐 의학 용어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법 용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라는 거는 파기환송의 이 취지, 굉장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꽤 높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얼마 전까지도 계시던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뭐 명백한 빼박 유죄인데 그리고 1심의 판결문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나온 판결문인데 그걸 2심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엎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상식, 그 상식의 법 이런 걸 모두 생각해 볼 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꽤 높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희망고문 이러는데 근데 5월 1일 날 그 선고를 한다는 거 한번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의 노름, 그 다음에 이 돈 받고 뭐 봐주는 곳, 완전히 썩어버린 곳, 사법 카르텔, 끼리끼리 좌파가 좌파 봐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이 5월 1일이라는 거에 이 유념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그러면은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는 당장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거나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숨죽인 듯이 있는 이 비명들이라든가 이재명이 후보인 거를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그럼 민주당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다분한 거죠. 지금 뭐 이낙연이가 뭐 나오겠다 이러는데 이낙연은 변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민영배한테도 졌으니까 전남지사를 한 사람이 대통령 뭐 총리까지 한 사람이 그런데 이낙연이가 왜 지금 길을 쓰고 나오는가 이거 한번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자, 왜 대법원 5월 1일 3시에 선고를 할까? 이재명 무죄를 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5월 1일일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기 재판의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자격 없는 무자격 후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도요, 국민의힘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 민주당 사람이라고 뭐 모르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진짜 한모사도 문제지만은, 어디서 저렇게 생계형 생양아치가, 응? 우리가 그래도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자괴적인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90%대로 거의 뭐 북한, 뭐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급의 이 투표율을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인 겁니다. 민주당의 총 투표율은 59.49%, 그러니까 약 60%도 안 됐던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우리가 정권 잡게 생겼고, 뭐 윤석열이가 탄핵 당했고, 그러면은 뭐 투표율이 민주당은 굉장히 높았던, 왜냐면 민주당원들은 다 정치 고관여층이고, 정치 뭐 9단, 10단 막 이렇죠. 그래서 59.49는 역대급으로 낮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또 하나 여러분이 보실 건 뭐냐면, 호남의 참여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호남은 민주당의 이 모토죠. 이 플랫폼이고. 근데 호남에서 참여율, 이 투표율이 역대급의 53.6%예요. 그러니까 뭐 충청이라든가 뭐 수도권하고 비교가 안 되게 늘 호남은 막 90%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호남에서 누가 나오면 막 투표율이 막 이 대선 후보 막 이럴 때는 뭐 90%. 호남이 이런 것 아닙니까? 박지원이 막 92%인가 3% 받고. 근데 지금 이번에 호남에서 경선 참여율이 역대급 53.6%였어요. 이건 볼 때 참 호남 사람들이 봐도 끔찍하다 이겁니다.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너무나 상처 있고 이 사법 카르텔에 이 추악한 면은 다 뼈저리게 겪었습니다만 한번 5월 1일 3시 얼마나 사법부가 망가졌느냐를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라도 유심히 보도록 하자고요. 또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몹쓸 곳이라는 매국노라는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이거는 2심은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합시다. 이렇게 하면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의 악플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소죠. 제 본인이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요. 이 지역 구민들하고 지역 그 경찰서 이런 데서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봐줘요. 그런데 이 무혐의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불기소 이래서 이제 검찰에다가 올렸는데 이 검사가 보고 이건 전용기한테 해도 너무하다. 이래서 이거는 이 무혐의로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파기환송 비슷하게 다시 경찰에다가 이제 수사를 하라고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경찰, 남양주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저한테 너무나 혹독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플을 다룬 그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라고 나왔긴 했는데 이 사람 소재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남양주 경찰서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공문이요. 너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를 낸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하려니까 이 소재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썩어버린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뭐 판사들이나 뭐 대법원이다 똑같을 거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접고 있죠. 그런데 하여튼 5월 1일 3시에 한다니까 한번 보자고요. 네, 우리 진달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우리 기대와는 반대로 가서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요. 이번에 설마 그 찌털리고 소름 끼치는 한동훈이 이 대선 후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부정선거 치를까 걱정과 절망이 앞서니 속상합니다. 네, 우리 끝까지 해보자고요. 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는 너무 치욕스럽고 굴욕스럽고 모욕적인 일 아닙니까? 자, 윤석열이 옳았다. 우리에게 윤 대통령이 자신을 던져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여러분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싸우자고요. 이 나라 주인이 우린데 어디 이민을 가고 어디 포기를 합니까? 세금도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병역도 다 했는데. 네, 우리 장동님께서 이 경찰이 일하기 귀찮다는 거네요. 귀찮다는 건지 무슨 담합이 짬짬이가 있었다는 건지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